똑똑이들 안녕하세요. 유퍼실입니다.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아이 둘일 때 하나 때보다 왜 더 다이어트하기 힘든가 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. 그럼 실제로 애 둘일 땐 다이어트가 더 힘드냐? 훨씬 더 비교 불가능으로 다이어트가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좀 영상이 길어질 거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랑 시간과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. 애 하나일 때보다 당연히 애 둘일 때 몸적으로도 그렇고 이 환경적으로도 자원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째 1호를 낳고 나서 받았던 마사지 또는 1호를 낳기 전에 임신 때 받았던 그런 케어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았고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앤드 못 갔어요. 그러니까 안 간 것도 있지만 못 간 것도 맞아요. 금전적으로도. 그리고 그러다 보니 회복이 조금 더딜 수 있겠죠? 왜냐면 2, 3주 정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붓기 빠지는 것도 더 빨리 뺄 거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. 근데 산후조리원을 못 갔고 그리고 첫째 때는 1대1 필라테스를 제가 10회로 짧게나마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운동 같은 거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에너지도 확실히 많이 드는 게 1호는 등 센서가 없이 좀 약간 순둥이여가지고 눕히면 자고 그냥 먹을 때만 일어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. 아, 애 잘 때 왜 당신도 자냐? 그럼 다이어트 안 된다. 일어나서 스태퍼 타고 운동하고 해라.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엄청 반성했어요. 죄송합니다. 그게, 그게 어려운 아이도 있다는 걸 제가 둘째를 낳고 깨달았거든요. 그러니까 첫째처럼 누군가 순둥이고 또 저 말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좀 적게 필요한 아이라면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도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. 또 집안일도 하나를 키울 때랑 둘을 키울 때는 전혀 다른데 1호는 분유는 뗐지만 당연히 음식을 먹는 시기이고 이 음식이 어른과 다른 음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과 두 번째 아이는 분유를 먹으니까 또 얘를 케어하는 것에 집안일의 정도, 강도가 두 배, 세 배로 많아지고 또 시간도 정말 없어요. 아예 4시간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하루에 누군가 저를 온전하게 도와준다는 가정 하에 최대치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3시간, 4시간,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원래 하던 운동 강도와 빈도 횟수를 채워서 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꾸 합리화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첫째 때는 또는 출산 전에는 아 내가 예쁘게 예쁜 여자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, 예쁜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다면 둘째를 낳고 나니까 이게 가정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이 운동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게 뭐지? 라고 했을 때 내가 되게 부질없다라는 거예요. 내가 이두가 없어서 이두 운동을 했는데 이두를 얻게 돼서 내가 얻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애를 더 잘 두게 된다?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왜냐면 애들 엄마한테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. 저 자신도 내가 뭐 남자를 만날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을 뭐 이두가 없다고 해서 못 키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키워서 뭐 하나 세상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아, 굳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? 내가 60kg인 상태에서 55kg이 되는 게 나의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자극이 안 되는 거죠, 동기부여가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상해요. 이것도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, 다이어트가 평생이라고는 하지만 목표 설정도 늘 똑같고 몇 킬로그램에 체지방률 몇 프로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똑같고 그 과정도
똑같잖아요.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겠지만 근본은 그렇잖아요. 많이 태우고 적게 먹고 이러면 빠지는 거 맞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과정도 너무 식상하고 목표 설정도 어렵고 그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조금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물론 첫째가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첫째랑 둘째를 모아놨을 때 예쁜 거 그리고 내가 둘을 낳고 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즐거움을 맛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운동이나 다른 여타의 나 혼자만의 홀로 갖는 시간이 절실함에도 그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서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했잖아요. 근데 막상 누가 또 봐주고 다이어트 하게 너 나가! 너 나가서 운동해! 라고 해도 내가 안 나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.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이유들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다이어트, 식상한 살 빼기 과정 굳이 뭐하러 하나 애둘 엄마 누가 본다고 내가 애둘 엄마니까 살쪄도 된다라고 했을 때 고개 끄덕이면서 수긍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더라. 첫 번째 이유는 왜 사람들이 엄마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애기 둘 또 하나 이렇게 낳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주눅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더라고요. 제가 다이어트 안 된 상태로 밖에 나갔을 때랑 다이어트 그래도 지금 조금 됐잖아요. 그 보기에 쉐입이 아주 나쁘진 않잖아요. 이 상태로 밖에 나갔을 때 제 스스로 갖는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로 나가야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. 다른 엄마들이나 다른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되니까 그 에너지를 다 내 애한테 쏟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재밌고 신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지? 라는 데 내 에너지를 쏟으니까 훨씬 더 그 만족감이 크고 아이한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. 뭐 아쿠아리움 한 번 더 가고 키즈 카페 한 번 더 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슈퍼마켓 장보기 활동 더 한 번 더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제 자신감에서 비롯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등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. 등 운동이랑 그 다음에 이두 팔 두꺼워질까 봐 하기 싫었는데 이두 좀 시작을 했거든요. 이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 들 때 그 강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아이들 드는 게 수월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첫째가 얼마 전부터 단어를 내뱉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저는 정말 세상에서 그런 제일 짜릿한 말 처음 들어봤어요. 남녀노소한테 제가 예의상이든 뭐 진심이든 예쁘다는 말은 들어봤을 거잖아요. 그런데 괜찮아, 누가 예뻐?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. 예쁘다고 했을 때 괜찮아, 누가 그때 예뻐? 그 울컥하는 감정 정말 그 충만해지는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우리 아들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필터링이 없는 상태니까 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상황이잖아요. 저한테 예쁘다고 딱 해줬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우리 아들들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엄마, 예쁜 엄마,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상황도 여의치 않고 또 자신감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의 방향이나 그런 방법이 좀 바뀌어야겠더라고요. 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지방을 몇 킬로그램을 빼야겠다, 체중을 한 달 안에 뭐 몇 킬로그램을 뺀다라는 데드라인 설정하고 양을 설정하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
색다른 목표. 예를 들면 나는 보디빌딩 대회에 이번 연도 또는 늦어도 내년에 꼭 나가고 싶다. 이번 연도 내 생일날에는 우리 두 아들과 함께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. 라든지 이미 이룬 목표이긴 하지만 수직 마라톤에 나가고 싶다.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수직 마라톤 63빌딩 나갔다 왔거든요. 그런 것들처럼 좀 색다른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, 또 목표가 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목표 설정을 할 때 너무 장황하고 빠르고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면 실패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,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. 내가 뭐 6개월 안에 저의 원래 몸매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. 아예 불가능한 건데, 내가 목표치는 이렇게 놓고 내 현실은 이 바닥이면 그 사이 간극은 우울이라는 감정이 채운다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를 보니까. 확실히 그래요. 제가 너무 빠르고 너무 불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나는 애 둘한테 묶여 있으면 내가 얘네들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느리고 색다른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생각을 했고, 두 번째로는 과정을 즐겨야겠더라고요. 전에는 내가 몇 킬로그램의 사이즈는 뭐 44 사이즈의 이 옷을 입고 싶다라는 그런 결과치에만 집중을 하고 앞을 보면서 나아갔다면, 지금은 좀 배우는 거, 새롭게 배우는 거를 즐기려 하고 있고, 예를 들면 뭐 풀업을 못했는데 요즘 남편한테 풀업을 배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개라도 땡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그런 과정을 느끼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장비빨을 좀 더 세우고 있어요. 전에 헬스장 가면 뭐 그립 같은 거 이제 끼시고 복대 차시고 하는 분들 보면 되게 과해 보이고, 저거 초급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, 저런 거는 왠지 운동 잘하는 고급자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, 지금은 그런 장비빨을 세우는 기쁨도 느끼면서, 그러니까 과정을 즐기는 거죠. 내가 어차피 살을 빼는 게 목표라면 사실 장비 같은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냥 굶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과정을 즐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장비도 한번 써보고, 내가 맨손으로 들었을 때 또 내 스스로의 복압으로 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네. 복대를 차고 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네라는 걸 느끼면서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죠. 그리고 제가 8월 달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인사이더 런인가? 이렇게 내부에서 트랙을 뛰는 게 있더라고요.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서 마라톤 하면은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. 10km를 킨텍스 안에 있는 트랙을 도는 그런 마라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신청을 했고, 또 다양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로운 목표 세워라, 좀 느린 목표 세워라,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목표 세워라,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, 예를 들면 제가 워크온 챌린지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한 달 동안에 몇 보를 걸으면 뭐 어떤 상품권을 준다, 이런 챌린지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고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나가는 거, 그리고 또 근육량을 얼만큼을 늘리겠다라는 식의 목표를 세우고 있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스트 두잇의 마인드를 장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고 배울수록, 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어떤 늪에 빠졌냐면 효율의 늪에 자꾸 저도 빠지더라고요. 가장 효율적인 유산소는 내가 숨이 차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는 걸 제가 배웠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숨 차지 않는 유산소는 안 해. 걷기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안 할 거야,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, 오히려 그런 배움과 좀 상반된다, 또는 배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활동들은 다 제가 배제를 시키는데, 웃기게도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. 한 정거장을 더 걷는다든지 아니면 계단 한 번을 더 탄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의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,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그냥 접어버리는 거죠.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유익하지 않더라고요. 살도 덜 빠지고 느리게 빠지고.
또 스태퍼 같은 활동도 제가 천국의 계단을 샀거든요. 천국의 계단을 사기 전에는 스태퍼를 엄청 탔어요. 근데 스태퍼보다 천국의 계단이 효율적이니까 스태퍼는 안 타. 그러면 어때요? 천국의 계단을 그럼 더 많이 타야 되잖아요. 근데 천국의 계단은 막상 또 힘드니까 그것마저도 안 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떤 결말이 나옵니까? 스태퍼도 안 타고 천국의 계단도 안 타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차라리 just do it. 그냥 무조건 하는 거. 알면 알수록 더 무언가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초심자의 마음으로 그냥 해. 그냥 걸어. 걷고 느리고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질지라도 활동을 실제로 하는 게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, 그리고 비교에 관한 것도 좀 얘기를 할 건데, 비교가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. 비교를 제가 안 할 수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와 하세요라고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것도 보면서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입장 바꿔보니까 진짜 화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나 자신과의 비교도 행복하게 비교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더 향상되고 더 나아진 모습이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?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더 다이어트가 힘들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더 거지 같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. 첫째 때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안 좋은 거예요. 상황이 안 좋아.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제가 위축되고 마치 남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우울해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너 자신과 비교하세요 라고 했던 거 굉장히 후회합니다. 왜냐면 옛날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구려질 수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아가지고, 그래서 비교라는 거 나 자신과도 상처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말자. 그래서 제가 둘째 낳고 원래 첫째 때 저는 이제 다 기록해놨거든요. 내가 오늘 몇 킬로그램이고 체지방은 몇이고 운동을 얼마나 했고 다 기록을 했는데,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내가 나아간다라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것마저 접었어요. 한 2019년도 이쯤에 스페인 순례길을 걸었거든요. 근데 스페인 순례길이 프랑스 끝자락, 스페인이랑 맞닿아 있는 프랑스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전역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 건데, 횡단을 할 때 매일 뭐 걷고 자고 걷고 자고 걷고 자고 이거를 반복할 거잖아요. 숙소가 그 길마다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순례길을 많이 누구보다 빨리 걷고 싶은 마음에 항상 새벽 뭐 4, 5시쯤 걷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무리를 한 거죠. 빨리빨리 일어나서 걸었는데, 그렇게 걸어서 그날 자고 가야 될 숙소, 알베르게라고 불리는 숙소에 딱 도착해서 뭐를 하냐면, 제가 오늘 걷는데 입었던 옷 있잖아요. 이 옷을 빨래를 해요. 빨래를 하고 저녁을 먹고, 그리고 약간 나만의 시간이라고 해봤자 그 주위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인데 마을을 산책하는 걸 하고 잠에 드는 거죠. 이 짓을 한 30일 정도, 40일 정도 반복하고 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 전체를 가로로 횡단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제일 후회됐던 게, 이 순례길을 걸을 때 늘 저는 남보다 빨리 많이 걷고 싶은 마음에 새벽녘에 일어나서 걸었다 했잖아요. 그럼 그날 저녁에 알베르게에서 만난 사람들이 물어봐요, 저한테. 야, 너 아까 아침에 그 땡땡 공원, 되게 유명한 공원에서 다람쥐랑 뭐 새랑 뭐 이런 것들 봤냐? 예쁜 꽃 핀 거 봤냐라고 했는데, 저는 에? 그런 게 있었어?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? 모르기도 하고 못 봐요. 왜 못 보냐면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어두컴컴한 공원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죠.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남보다 늦게 출발했다라는 이유로 아침 공기 쐬면서 환한 낮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걷고 몸에 무리 가지 않게 걷고, 그리고 알베르게에 도착해서도
일찍 도착한 저 오후 4, 5시쯤 도착했다고 쳐봐요. 몇만 보를 걸은 다음에. 근데 늦게 도착한 그들 뭐 저녁 7시, 8시에 도착했어요. 의 일상이 똑같아요. 그냥 와서 내가 입었던 옷을 빨래를 하고 저녁을 맛있게 만들어 먹고 주변 산책하고 이 일상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누가 더 빨리 그 일상을 끝내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저는 저의 불안감에서 기인을 했더라고요. 해야 되는 일을 빨리 끝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끝내고 출발을 빨리 해서라도 도착지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해 있어야만 안심하는 나의 이 불안병 때문에 제가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도 확실히 첫째를 낳았을 때보다 애 둘일 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갈라쳐도 내가 애가 둘이니까 당연히 이 둘을 돌보아줄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할 거잖아요.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악조건이거든요. 그럴수록 포기하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목표를 설정해서 불안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자. 왜냐면 어차피 도착은 할 거니까. 다만 누가 조금 더 빨리, 진짜 1시간 더 빨리, 2시간 더 빨리거든요. 제가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했거든요. 해보니까 첫째 낳았을 때 몸무게보다 지금이 한 고작 1, 2kg 정도 더 쪄 있어요. 그리고 첫째 때보다 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더 안 좋아요. 하지만 그 복근도 첫째 때는 막 55일째 때 그냥 복근이 바로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은 70일인데 복근이 요 정도예요. 뭐 그런 식으로 운동 수행도 첫째 때 더 좋았고 그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한데 굳이 그걸 너무 빨리 따라가려고 하지 말자. 왜냐면 고작 1달 차이, 2달 차이, 고작 1kg 차이, 2kg 차이, 고작 미세한 복근이냐, 선명한 복근이냐, 요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 나 자신을 혹독하게 공격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다. 그게 제 지금 마음이고, 그동안 너무 상황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똑똑이들을 좋은 것 같아서 좀 반성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제 영상 보면서 화가 나서 울었거든요. 좋아서 막 감동받아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재수없다. 진짜 뭐라는 거야. 저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러는 거야.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애 둘은 결론 겁나 힘들다. 애 둘 키우는 거 힘들다. 애 둘 있는데 다이어트 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. 하지만 뺄 거다. 하지만 해낼 것이다. 어떻게? 천천히 그리고 재밌게 과정을 즐기면서 배우면서 해낼 것이다.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예쁜 하루 보내세요.